아들과 달리 조조에게 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당시 시대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조조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딸도 아마 수십 명 이상일 것입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조조의 딸들은 조헌, 조절, 조화 및 안양공주, 금향공주, 청화공주, 고성공주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헌, 조절, 조화는 모두 헌제의 부인입니다. 213년 조조가 위공에 봉해진 후 조조는 이들 3명의 딸을 모두 헌제에게 부인으로 바쳤습니다. 헌제는 답례로 특별히 사절, 행태상, 대사농을 내렸으며 예물로 옥, 비단, 명주 5만 필 등을 하사했습니다. 헌제는 세 딸을 귀인으로 봉하고 위공 종묘에서 나이가 많은 언니 2명 귀인의 인수를 하사했습니다. 막내 귀인은 장성한 이후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조가 위왕에 오른 후 헌제는 조조의 딸들을 모두 공주로 격상시키고 부세를 징수할 수 있는 탕목읍을 하사했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등극한 후 헌제는 폐위되어 사냥공으로 신분이 강등되었습니다. 조비가 헌제에게 사자를 보내 천자 옥새를 얻고자 할 때 조절이 매우 화를 내며 죽어도 주지 않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시 사자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절은 경노했습니다. 몇 명의 사자가 계속 왔다 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조절은 사자를 불러 욕을 한바탕 쏟아낸 후 옥새를 난간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조절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차마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조조가 하북을 평정한 이후 딸을 순욱의 장자 순운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 딸은 후에 안양공주로 승격됩니다. 순욱이 죽은 후 순운은 부친의 자기를 물려받았으며 관직은 호분 중랑장까지 오릅니다. 순욱이 죽은 이후 순우는 조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조비와 가까운 하우상과는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조비는 순운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뒤끝 장렬이었던 조비는 순운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순운의 2 아들들을 핍박하지 않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금향공주는 하한의 부인입니다. 금향공주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제하후조전에서 배송진은 금향공주와 하한의 어머니가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금향공주가 윤부인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말전에서는 금향공주의 모친이 패모광 조림의 어머니, 즉 두부인이라고 전합니다. 만약 금양공주가 윤부인 소생이라면 하한이 동복 누이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리 개방적인 조조라도 수긍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정황상 두 부인의 소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조조의 양자로 들어간 하한은 그의 총애를 듬뿍 받았습니다. 같은 양자 신세였던 진랑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반면 하한은 조비와 비슷한 의복이나 장식을 사용하는 등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비록 하한이 이렇게 건방지게 행동했지만 조조는 그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자식으로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인 금양공주를 절대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양공주는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한이 조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며 날뛸 때 패왕태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한의 악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몸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과연 금향공주의 우려대로 하한은 얼마 안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타마이는 처음에 하한의 어린 아들까지 모두 잡아들여 죽이려고 했으나
금양공주가 하한에게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고, 또 패모광 조림의 체면을 생각해서 하한의 아들까지 잡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살펴봐도 금양공주는 두 부인 소생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청하공주는 하후무의 처입니다. 하후무는 하우돈의 아들이므로 조조와 하우돈은 사돈 사이이기도 합니다. 하후무는 젊을 때 조비를 따랐습니다. 조비는 즉위한 후 하후무를 안서 장군에 임명하고 관중 도독의 부절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하후무는 지략이 없어서 무공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기생과 첩을 두어 청하공주와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후무가 동생들이 예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러 번 질책했는데, 질책을 당한 동생들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오히려 하후무를 모함하고 청하공주에게 상소를 올리도록 간청합니다. 조비는 하후무를 옥에 가두었지만 장수교의 단목이 이는 틀림없이 하후무와 사이가 안 좋은 청하공주가 모함한 것입니다. 옥화 장군이 선제와 함께 천하를 평정한 공로를 생각하시어 그의 처벌을 다시 고려해 보심이 마땅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하후무와 청하공주 사이가 좋지 않음이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조의 다른 딸 고성공주는 문선에 실린 육기에 조위 무제문, 이선주에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조위 무제문에서 조조가 임종할 때 어린 딸과 아들을 가리키며 넷째에게 말하길 너에게 맡긴다 라고 했다. 그러자 모두 흐느껴 울었다 라고 전합니다. 이를 보면 고성공주는 조조 임종 시에 나이가 아직 어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말년까지도 생산활동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금향공주의 남편 하한은 위진시대 현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 논하길 좋아했고 도덕론과 논어집회를 저술했습니다. 그가 창시한 현학은 부품 중정제에 대항해 인사권을 황제에게 되돌리려는 논리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장군 조상과 함께 사마이를 핍박했으며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249년 정월 사마이가 조상이 황제 조방과 함께 고평릉에 성묘하러 간 틈을 타 정변을 일으킵니다. 조상은 사마이에게 속아서 결국 스스로 병권을 반납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그의 측근들 역시 모조리 살육됩니다. 놀랍게도 하한은 가장 먼저 조상을 신문하는 데 참여해 사마이의 환심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그 역시 사마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금향공주의 정치적인 감각으로 인해서 조상과 달리 식구들까지 모조리 멸문되는 화는 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조의 딸과 사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다 얻었던 하한의 추락을 보면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조조의 사위가 될 뻔한 인물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재능이 있었지만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재능을 중시했던 조조는 개의치 않고 그에게 청하공주를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조비가 외모에 흉을 들어 말리고 하우무에게 시집 보내도록 종용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하우무를 혼인관계로 돈독히 엮으려던 속셈이었습니다. 정의는 이 일로 조비에게 불만을 품고 조비의 라이벌인 조식의 편에 서게 됩니다. 뒤끝 장렬 조비는 이번에는 참지 않습니다. 즉위 후 정의와 그의 동생 정이 등 그 남자 친족들을 모두 참살하고 맙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